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과 부모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고 싶은데요. 쭉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요즘 많이 대두되는 화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생명과학, 정보통신의 융합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그에 져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전 세계는 사회, 산업, 문화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인 4차 산업혁명에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융합과 연결을 꼽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 트렌드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3년도부터 코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했고 네. 또 우리 국내에서도 2018년도부터 코딩 교육이 초중등 학생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하게 코딩 교육이 뭔가 궁금하시죠? 예, 코딩 교육이란 것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즉 일명 컴퓨팅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또 이게 부작용으로 잘못된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던데 예. 제발 우리 좀 학부모님들은 자제를 해서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면 되겠고요. 예. 자, 이제 창의적인 아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이를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먼저 두려움과 고민이 앞서기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와 각 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공지능 시대야말로 인간형을 지키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는 다양한 배움을 밀어붙이는 컨설팅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네.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게 하는 것보다 또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먼저 창의성과 인성, 감성 교육에 우리 부모들이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첫째로 우리 아이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발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네. 즉 거시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해지는 사회에서는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네. 자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능력을 찾고 차별화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데 특히 부모 역할로서는 엄마의 질문을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바꿀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네. 좋아하는 아이라면은 네. 축구가 재미있었니? 네. 축구를 얼마나 잘해?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네. 축구를 하면서 너는 어떤 점을 알게 되었니? 네. 축구가 왜 좋아?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산적인 발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손주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네. 경찰서 지구대 앞을 지나게 됐는데 네. 경찰 마크를 보고 손주가 할머니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네. 1시간 동안 가는 내내 이게 경찰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은 너무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죠. 경찰서가 정말 딱 그 단답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하는 역할, 경찰서의 복장,
또 우리가 경찰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유아 수준에 맞게 네. 풀어나가면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네. 계속 많은 지식을 쌓아가게 되겠죠. 아동 교육을 전공한 할머니를 둔 손자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네. 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또 면을 갖춰야 될까요? 네, 두 번째는요. 기계에 맞선 인간으로서의 저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즉 창의 융합력을 키우는 건데요. 창의 융합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뒤섞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창의 융합학자들의 네.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을 서로 연계해서 배우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에서 전기를 배우면서 전기로 소리 나는 악기를 연주하고 그럼 네. 음악이 되겠죠. 네. 컴퓨터로 센서에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즉 코딩 하는 것 이런 식이죠. 즉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서 사고하고 네. 또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유아기에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읽고 쓰는 학습보다도 네. 그리고 만들고 하면서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많이 아이들이 감성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네. 창의력을 키워주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네. 또 창의력 못지않게 아이들이 스스로 심지 굳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와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네, 네. 문제 해결력은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원인을 찾은 뒤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가는 네. 자기 생각대로 풀어나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미래 사회의 특징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나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럴 때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재구성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네. 즉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예. 있지 않다는 말에 정말 가슴이 와닿네요. 그렇죠. 네. 특히 유아기 때는 이런 네.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 부모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알아보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네. 또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가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은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아이는 엄마 이거 내가 했어요. 맞아요. 예, 나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그런 했을 표현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예. 아주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이런 능력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정점은 소통의 시대에 맞게 인간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소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이 소통 교감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타인과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오답형, 네. 단답형 네. 이런 식이 되는데 그 소통에 능해야 앞으로 타인과 협력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인재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소통은 미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이 기계와 맞설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기계는 소통과 교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고 또 협업,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부모는 평소 아이가 와서 표현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귀 기울여주고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경험을 한 아이가 소통 능력을, 교감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는 이거 해, 너는 틀렸어
하는 이런 지시 명령보다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합의점을 함께 돌출해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가슴과 또 창의할 수 있는 그 뇌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듭니다. 자, 오늘 자녀 교육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